너 10살 때 내가 실종될 때 내 옆에 있었잖아. 구하나가 은총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고 구박한 윤세영에게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나는 은총이 입양심사를 망쳐버린 윤세영이 반성도 하지 않고 은총이 큰 구슬을 돌려주지 않자 달려와서 은총이를 보호하고 은총이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하는데요. 하나는 윤세영이 자신에게 갑질하고 유진이가 된 후에도 괴롭혔지만 참았는데요. 은총이까지 괴롭혔다고 하자 참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친구 아들까지 데려왔다고 은총이에게 눈치를 줬던 윤세영인데요. 윤세영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가 구하나 시절 나한테 갑질한 거 유진이가 된 이후에도 사사건건 못살게 굴었지만 집안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참았다고 조목조목 따지는데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하나가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윤세영의 발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도 하나가 참았는데요. 이때는 지은이가 나타나서 식판에 남은 김치와 반찬 싸대기로 윤세영을 응징해서 시원한 사이다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은총이에게 사과하라고 하자 벼랑간 윤세영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귀를 막고 벌벌 떠는데요. 최명지가 나타나서 세영이가 이 지경인데 뭐 하는 거냐고 하나를 노려보고 윤세영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신여진은 뒤늦게 나타나는데요. 신 회장은 윤세영이 은총이의 꿀밤을 때려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이렇게 분란 일으킬 거면 나가 살라고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신 회장이 최명지의 계략 구하나가 은총이를 입양해 은총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는 걸 막으려는 그녀의 작전에 이미 반쯤 넘어갔습니다. 최명지가 딸 유진이를 잃어버린 후 신경이 쇠약해진 신여진을 교묘하게 소나기에 넣은 방법은 다른 재벌가 소문을 통해 조종하는 건데요. 원래 마음이 약할 때는 최명지 같은 인간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장비서도 구하나가 가짜 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최악의 경우 은총이에 대한 모든 권리가 구하나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최명지가 말한 내 손자여도 친권과 양육권 가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손주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해요. 신여진은 장비서에게 입양은 최대한 미루라고 다시 지시를 하는데요. 하나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은총이의 입양을 도와주던 신 회장이 갑자기 결혼도 하지 않은 내 딸이 싱글맘이 되는 걸 돕는 게 맞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자 깜짝 놀라는데요. 신 회장은 은총이의 소원이 하나 이모에게 입양되는 거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은총이를 하나에게 입양시키려고 장비서를 통해 준비해 왔는데요. 최명진은 구하나가 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인 은총이를 입양하면 향후 혜성그룹의 주인은 구하나가 된다는 걸 알고 조종사를 시켜서 무슨 수를 쓰든 입양심사를 늦추고 가짜 딸을 내쫓아야 한다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윤세영이 하나가 20년 전 바닷가 마을에서의 기억을 다 찾았다는 걸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20년 전 실종 당시 이야기만 나오면 괴성을 지르고 땅바닥에 주저앉는 윤세영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양심사가 미뤄지고 은총이가 그동안 윤세영의 발길질에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고 툭하면 소리를 질러서 놀라고 장난감 돌아다니게 했다고 꿀밤 맞았다는 걸 알고 하나가 너무 속상해하는데요. 하나는 은총이에게 자신이 속상할 때마다 했던 트램펄린도 알려주고 지창이가 신여진의 지원으로 개업한 떡볶이집에 가서 친구를 만나 함께 은총이가 알려준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윤세영은 하나가 어릴 적 기억을 다 찾고도 연극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람도 큰엄마일 거라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진은 세영이가 불안에 떨면 약을 먹이는데요. 윤세영은 유진이가 20년 전 기억을 모두 찾고도 자신의 피를 말리기 위해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척 연극을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세영의 잠꼬대도 심해졌는데요. 맞은편 하나와 은총이가 자는 방에도 들릴 정도로 세영은 잠꼬대를 크게 했습니다.
은총이도 자다가 깨서 세영이 이모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모, 세영이 이모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해. 은총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모가 세영이 이모가 악몽 꾸는 것 같으니까 가보고 올게. 하나는 괴성을 지르는 세영이를 깨우기 위해 세영의 방에 들어갔는데요. 세영은 20년 전 유진이를 배에 두고 나온 악몽을 꾸다가 어린 유진이의 환영을 보고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어린 유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네가 숨도 안 쉬고 이상해서 너랑 같이 배에 탔다고 큰아버지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네가 죽으면 큰어머니랑 큰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아서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배가 떠나는 걸 지켜보면서도 거짓말을 했어. 윤세영이 부르르 떨면서 말을 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기가 힘들었는데요. 최명지가 갑자기 들어와서 윤세영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아 버립니다. 최명지가 윤세영의 20년 전 유진이를 배에 유기한 데 대한 범죄 사실 자백을 막으려고 세영의 입을 틀어막아서 하나는 잘못했다, 거짓말했다는 말만 겨우 알아들었는데요. 하나가 윤세영의 20년 전 범죄 자백 잠꼬대 대소동을 뒤로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요. 세영 이모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하던 은총이는 새근새근 행복한 얼굴로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하나는 은총이의 소원인 입양을 빨리 하고 싶은데요. 윤세영이 은총이를 괴롭히고 때려서 입양 심사가 뒤로 미뤄진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신여진이 하나를 방으로 부른 후 입양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고 합니다. 하나는 신여장의 마음이 달라진 게 마음에 걸렸는데요. 신여장은 장비서가 시킨 대로 엄마는 네가 원하고 은총이도 간절하게 원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은총이 입양하는 걸 허락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네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은총이의 엄마로 싱글맘이 되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신여장의 엄마로서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알겠다고 했지만 곧 은총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은총이의 입양을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황진구에게 이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엄마가 제가 은총이를 입양하면 미혼모가 되고 싱글맘이 된다고 걱정하시는데 전 한시라도 빨리 은총이를 입양해서 은총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입양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이들한테 엄마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황진구는 하나의 얘기를 듣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 회장이 손자 은총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구하나를 가짜 딸로 만든 건데 은총이에게 안정된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둘렀던 하나의 은총이 입양을 미루고 있다는 게 무슨 일인지 회장님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구는 윤세영 때문에 은총이의 입양 심사가 무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요. 하나가 윤세영이 잘못한 건데 20년 전 나한테 행운을 나눠준 친구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진구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한편 지석은 하나를 만나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은총이 입양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구지석은 리처드 한에게도 누나가 신데렐라가 된 지금의 행복을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요. 하나 누나가 원수인 신여진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구지석이 복수 시나리오를 수정해 신 회장이 은총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누나를 가짜 딸로 만든 판에서 칼춤을 추는 걸로 변경했는데요. 구지석은 욕심 많은 신 회장이 누나가 은총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는 입양을 추진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요. 신여진이 은총이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생각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석은 리처드 한에게 원수의 돈으로 동생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도 괜찮은 복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윤성호가 구지석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혜성을 갖기 위해 신여진과 윤성호 부부의 딸 유진이를 죽인 최명진은 생각이 다릅니다. 최명진은 구하나가 유진이의 아들 7살 은총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면 결국 구하나가 혜성그룹을 상속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진이를 죽이고 올라온 자리인데 구하나 따위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고 최명지가 이를 가는데요.
조영사가 은총이 그 꼬맹이가 구하나가 쫓겨나면 따라간다고 할 텐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자 최명지가 눈을 부라리면서 꼬맹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유진이 곁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다고 은총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데요. 최명지 윤세영 모녀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딸 유진이를 잃어버린 신여진 윤성호 부부의 비극이 다시 시작될 위험한 순간입니다. 갈 곳 없는 동서 모녀 최명지와 윤세영을 집으로 들여서 그들의 탐욕과 질투와 시기심을 키운 신여진의 비극이 끝도 없이 계속될 예감인데요. 최명지의 탐욕으로 일어난 신여진, 윤성호 부부의 비극을 막아내고 은총이를 지킬 사람은 구하나입니다. 신여진은 해성금융을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탐욕스러운 기업 사냥으로 해성그룹을 키운 냉혈한인데요. 최명지와 윤세영이 한 집에서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20년째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명지가 신여진이 유진이의 아들 은총이를 찾은 후 겨우 찾은 삶의 희망을 엿보고 또다시 질투에 휩싸입니다. 그녀의 탐욕과 질투, 시기심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신여진의 회사인 해성그룹을 구하나와 은총이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한 탐욕입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이 20년 전 유진이를 배에 버린 죄책감으로 잠꼬대를 하고 신경쇠약으로 인한 불안 증세를 드러내고 신여진과 하나 은총이가 홈베이킹을 하며 즐거워하자 몰래 부엌을 엿보면서 내 딸은 말라 죽는데 니들은 점점 더 행복해한다고 소름 끼치는 질투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윤세영은 거슬리는 인형 구하나를 치우려면 동쪽으로 가야 한다고 점집에서 들은 대로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동쪽에 구지석이 살고 있는데요. 결혼 후 황진구와 살기 위한 신혼집도 동쪽에 있습니다. 구지석은 윤세영이 집을 나와 자신의 집에서 살겠다고 하자 난감해하는데요. 지석은 20년 전 두나 누나를 조사하다 최명지에게 수상한 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황진구는 윤세영과 구지석의 불륜을 목격하고 각성할 것 같은데요. 윤세영은 황진구와 구지석 중 해성그룹을 차지할 사람과 결혼할 생각인데요. 완전 착각입니다. 해성그룹은 은총이를 입양해 은총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돼 구하나가 상속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지석의 복수 시나리오가 바뀐 이유입니다. 신여진이 최명지의 교묘한 말로 구하나가 은총이를 입양한 후 자신을 배신할까봐 은총이를 하나에게 입양시키는 걸 주저하고 있는데요. 최명지의 탐욕으로 은총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은총이를 엄마로서 지킬 사람은 구하나입니다. 해성그룹의 주인은 구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신여진의 진짜 딸일 가능성도 높은데요. 복수를 꿈꾸던 가짜 딸에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진짜 딸로 신여진과 구하나의 마음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은총이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사랑의 은총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여진은 구하나가 은총이를 지키는 걸 보면서 하나를 차기 해성그룹을 이끌 후계자로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